안녕하십니까? 깨알같이 투자하자 쭈니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공부한 지식이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회사는 티커 TDOC 텔라닥이라는 회사입니다. 텔라닥의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2002년도에 했으며 매출은 2021년 기준 2조 5,700억 원을 한 원격 진료 회사입니다. 당시 영업이익은 3,913억 원 적자를 보고 있었고 약 마이너스 1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6조 7,200억 원이며 배당은 아직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사 사업에 대해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환자 혹은 보험회사의 고객, 사기업들, 고용인들이 지불하는 구독료, 진료비 등의 부담금을 받아서 동사가 구축한 의료진을 활용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의료진들에게도 플랫폼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텔레닥 헬스 메디컬 그룹이라는 일종의 조합이 텔레닥과 의사 사이에서 거래를 격려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이 의료진을 직접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합이고 수익 구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매출 대비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생태계에 합류한 가입자가 많아야 되고 진료비 분배액이 적어야 됩니다. 일단 사업이 수익이 생겨나는 구조를 살펴봤다면 이런 수익 모델이 지속 가능한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이 가능한 이유를 1차적으로 분석하면 미국은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의료비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맹장 수술 정도만 봐도 2014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하나 기준으로 2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었다면 미국은 7배 이르는 14,000불, 하나로 약 1,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OECD 기준으로 봐도 의료비 지출이 한국의 경우 연 340만 원, 미국의 경우 1,09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GDP 비중을 봐도 한국의 경우는 8.2% 반면 미국은 거의 16.8%에 이릅니다. 이렇게 의료 수가가 높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고 보험회사 혹은 피고용인의 의료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이 아주 높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개인 가입자의 보험 플랜 비교표를 가져왔는데요. HMO, PPO라는 상품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조건이 복잡합니다. 일단 지정된 의사에게 보는 HMO라는 상품이 비지정된 의사에게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PPO 상품에 비해서 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대략 매월 350에서 750불을 의료보험비에 지출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 배우자나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매월 4,000불을 의료보험료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디덕터블이라고 있는데요. 공제액을 의미하고요. 일단 공제까지는 환자가 본인 돈으로 우선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코인슈어런스는 보험사와 환자가 진료비를 분담하는 비율을 의미하고요. 아웃 오브 포켓 리미트라는 것은 높은 의료 비용이 나오더라도 어떤 금액 이상은 환자가 부담을 지게 하지 않는 상한액을 의미합니다.
따져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인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디덕터블이 높을수록 가입자의 코인슈어런스가 클수록 아웃 오브 포켓 리밋이 클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디덕터블을 넘지 않도록 저렴한 치료를 소개해야 마진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보험사 입장을 살펴봤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공공의료보험을 가입하긴 하지만 실손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합니다. 미국도 공공보험이 있긴 하지만 비용이 저렴한 대신 서비스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의 70% 가까이는 사보험을 별도로 가입합니다. 일단 1000명당 의사수를 보더라도 OECD 평균 약 3.5명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 2.6명으로 2.4명인 한국보다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 면적을 전혀 고려 안 한 것이고 국가 면적을 고려한다면 1000헥타르당 한국은 11명에 가까운 의사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1000헥타르 내에 0.8명 정도입니다. 1000헥타르가 감이 안 오는데 10제곱킬로미터고요. 서울이 약 609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단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는 서울에 660명 정도의 의사가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서울 면적의 도시에 60명도 안 되는 의사가 있는 셈이고요. 그러다 보니 간단한 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예약하려면 일주일 뒤에나 진료가 가능하고 의사를 찾기에 먼 거리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의 경우 의료 설비가 잘 갖춰진 반면 지방은 의료 설비가 부족해서 대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입한 보험이 지정한 의사가 아니면 진료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코비드-19을 겪으면서 대면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보니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재무실적을 보면 2020년을 기점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현금 흐름표를 보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 만성질환 모니터링에서 리본고를 인수하였기 때문인데요. 이후 2021년 들어 다시 마이너스 40%까지 가던 영업이익률도 이전과 비슷한 마이너스 12%로 상승하고 현금 흐름표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이 더 많아지고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0에 가까워지니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내고 부채를 갚아나가는 우량한 회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요. 2022년 1분기에 주당순이익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주당순이익도 0에 가까웠던 게 마이너스 60불 정도 되고 있고 손익계산서를 봐도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이 악화되었습니다. 현금 흐름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2021년 말 정점을 찍긴 했는데 앞선 2021년 연간 실적에서 설명했다시피 매출은 거의 6배 성장했는데 영업이익률은 합병전과 비슷하고 위드 코로나 금리 인상 우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진행되면서 현재 주가는 우하향하는 추세였습니다. 주가락이 2020년 코비드 19 영향 있기 전에 주가까지 왔는데요.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 어닝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 번에 20% 이상의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런 영업이익이 하락한 이유는 2020년에 리본고를 인수하면서 비현금성 영업권 손상을 처리하여 일시적인 손실 처리가 생긴 것인데 실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조정 에비타를 보면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 역성장을 하였다는 사실에 시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주가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는가 살펴보면 일단 가입자 수는 매분기 100만 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그림을 보면 눈치채셨던 분도 있을 텐데 아마존의 AI 비서인 알렉사와 협력하여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테라닥의 4분의 1 정도의 매출밖에 안 되는 아멜이라는 경쟁사도 구글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고 테라닥에서 내놓은 금년도 분기 예상 실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즉 2022년 잔여 기간에 얼마나 영업권 손상을 만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을 보이고요. 외부적 환경을 봤을 때는 지금이 투자하기는 나쁜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영업권 손상에 따른 만회 전략을 2분기 혹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얼마나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주가 전체기가 생각보다 길게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원격 진료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봅니다. 한국의 경우긴 하지만 일단 원격 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의 이용 만족도가 거의 70% 가깝습니다. 다만 또 걱정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는데 흔히 원격 진료는 원격 모니터링, 원격 진료, 온라인 약 배송으로 나뉘는데 이 중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 텔라닥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 구축이 진입 장벽이 사실 높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같은 회사는 이미 온라인 약 배송 등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원격 진료나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대기업들 원격 의료 서비스는 안 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존이 같은 대기업들은 시장이 좀 더 커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진입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적자 회사인 테라닥 같은 회사를 인수합병 후보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소액 적립식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테라닥 분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분석 자료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